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또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덕택에 한 해 또 잘 보냈습니다. 자, 이제 2020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한 해 평화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좋은 일은 거의 없었죠. 예, 없었고. 자, 아무튼 올해도 좀 열심히 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굳이 말씀드릴 건 없고요. 아직 2020년도 경마 시행, 그러니까 새롭게 바뀌는 그 시행이 2월 1일, 그러니까 2월 첫째 주부터 그 시행이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마세가 이제 2020년도 그 경마 시행 계획표를 1월 달까지는 2019년도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경마 시행을 계획표를 짜서 2월 첫째 주부터 하죠. 근데 이제 그 나이 먹는 거는 북반부 말들이요, 1월 1일 날 먹죠. 그 다음에 남반부 말들은 8월 달에 먹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제 2살짜리들이 3살짜리가 됐다. 요거 정도만 지금 변화를 보여서 어떤 부담 중량에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초적인 거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믿겠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제가 이렇게 프린터를 해갖고 들어왔는데, 마번 얘기를 꼭 해주세요. 알아듣기 힘듭니다. 근데 이런 질문 올 때마다 좀 뭐랄까, 좀 가슴이 좀 먹먹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방송이 매번 제가 고민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민은 끝났습니다. 예, 이미 끝났는데, 무슨 얘기냐면, 초보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중급자분도 계실 거고, 고급자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제가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많이 고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질문 올라올 때마다 그냥 좀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분한테만 지금 보니 질문의 요지는 번호를 얘기해라,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러지 마시고요, 말을 좀 외우세요.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갖다 매번 매경주에 뭐가 몇 번 있고 똑같은 마번이 매번 있는데, 좀 마번보다는 마명을 외우시는 게 좀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도박과 레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레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 참, 또 이런 글은 또 보면 또 기분 좋아지죠. 예,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쉴 때 쉬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예, 근데, 그러면 좀 편안해질 게, 편안하다라는 게 어떤, 뭐랄까요, 좀 배팅의 어떤 강도, 액수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좀 줄이시면 좀 좋겠고요. 또 희동박? 예, 늦게 입문해서 허둥댔는데 안목이 붙죠. 이런 글도 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기분 좋게 하는 글이죠. 뭘 들려주라고요? 어느 정도 아는데 정산 방법, 레이팅 정상 방법 어느 정도 아는데, 레이팅 정상 방법을 어떻게 아세요? 몰라요. 핸디캐퍼들밖에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핸디캐퍼가 어떤 말이 1등을 했을 때 그 2등 말과 격차, 신마신 대차라 그러죠. 예, 많이 이기면 레이팅 많이 주는 거고 적게 주는 거예요. 레이팅 방법을 어떻게 알아요? 계산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핸디캐퍼들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은 있어요. 그분들도 어떤 기준은 있지만, 때로는 보면은 좀
아, 요건 좀 너무 많이 줬다. 뭐 어떤 건 또 좀 적게 주지 않았나 이런 그게 있어요. 예상가들이 생각했을 때. 근데 저는 그렇게 레이팅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금화필의 능력을 판단하면 되지. 그 레이팅에 뭐 굳이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지식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별정 A, B, C, 핸디캡 경주 방식. 뚜렷하게 잘못. 이거 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A 증감, 증량, B가 증감량인가요? C가 감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금의 레이팅에 따라서, 예전에는 상금에 따라서 그랬는데 요새는 레이팅이 예를 들어서 뭐 5군말이 50점인데 남들은 45점이다. 그럼 1점에 0.5kg씩 얘는 45점 받은 애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부담 중량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부담 중량, 얘 적게 먹으라고 빼줬어. 그 방식을 보세요. 그 항상 보면 예상지든 그 마사에서 나오는 책자에 보면은 어떤 방식의 경주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별정 A, 별정 B, 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얘가 갖고 있는 A라는 말이 50점의 레이팅을 갖고 있으면은 얘는 이 별정 A행 경주에 가면은 부담 중량이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별정 B행 가면은 기준을 세우죠. 45점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받은 애는 1점에 0.5kg씩이니까는 뭐 한 2.5kg 올라가는 거고, 40점짜리는 2.5kg 빠지는 거고, 얘가 예를 들어서 55면 얘는 57.5가 되는 거고, 얘가 52.5가 되는 거고. 이미 부담 중량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면 가끔 보면 갑자기 54로 뚝 떨어졌어. 뭐 아니면 한 53으로 뚝 떨어졌어. 이거 뭐 짜고 치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부담 중량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얘가 만약에 C형으로 가면 전부 다들 내려가는 거죠. 부담 중량이. 그런 방식이라는 거. 굵은 좀 저기에서 보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아마 요런 A, B, C가 요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핸디캡은 핸디캐퍼가 주는 거고요. 예. 그 말 많이 이겼어. 너 상금이 얼마야? 레이팅이 얼마야? 핸디캐퍼가 그냥 임의대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이 고무줄이 좀 심하죠. 예. 별로 이렇게 큰 의미는 저는 안 두고 싶습니다. 거리별 스타트하는 곳. 거리별 스타트하는 곳 여기 다 써 있잖아요. 1200m. 여기 1300m, 1400m, 1000m. 예. 그다음에 1700, 1900, 2000. 이게 1900, 2000이 같은 이유는 뭘까요? 예. 1900은 내주로에서 시작해서 내주로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깥으로 나오죠. 직선에서. 근데 2000m는 어떻게 돼요? 내주로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외주로로 뜁니다. 외주로. 그러니까 같은 지점에서 뛰어요. 1900하고 2000m하고 같이 뛰는데 같은 지점에서 뛰는데 1900은 여기서 그냥 내주로로 가는 거고 2000m는 여기서 이렇게 펜스를 대가지고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100m 차이. 예. 그 다음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는 다 물론 그 어느 분 말씀대로 뭐 박사학위 딸 것도 아닌데 뭐 굳이 마사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요게 지금 전체적인 주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요게 주로 상황이에요. 요거를 요렇게 있는 걸 요렇게 올려놔 볼게요. 주로가 이렇게 평면이라 그러면 자, 이 1400m 지점이 2m인가요? 높죠? 예. 그래 높습니다. 이제 이 밑으로 가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걸 이렇게 놓고 보면 이쪽에 3, 4코나 쪽이고 여기가 1, 2코나 쪽이면 이렇게 좀 숙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4코나 지점부터 직선 지점까지 이게 2m인가 높을 거예요. 여기가 2m인가 높아요. 여기 여러분들 이 결승선인데 가서 저 4코나를 바라보면 이렇게 언덕처럼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이게 길다 보니까 이렇게 심하지가 않은 거죠. 보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이게 이렇게 쭉 올라와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 요 4코나 쪽에 여기가 얕기 때문에 이 3, 4코나가 얕기 때문에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장마가 들면 여름에 비가 오면 여기가 물이 확 차서 차가지고 배수가 안 돼가지고요.
거의 무릎까지 물이 찼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조교할 때 비 막 억수같이 오면 막 물이 이렇게 무릎까지 찼었어요. 근데 어느 해인가부터 시작해서 이 배수를 완벽하게 해놨더라고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물이 금방금방 빠지더라고요. 요즘에는 주로 관리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무빙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죠. 이 주로가 높나, 이 밑으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말이 편안하게 뛰는 겁니다. 그래서 몰고 가면 안 되지만 무빙을 이쪽에서 하는 이유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페달 안 밟고 가죠. 심하게 내리막길에서 페달 밟고 가는 사람 뭐 선수밖에 없을 겁니다. 선수도 뭐 보면 뭐 하나요? 아무튼 이게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힘을 덜 쓰고 가기 때문에 오르막길을 막 무빙을 해보세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무빙을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좀 무빙을 한다. 이런 것들만 좀. 근데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조성훈 뭐 누구죠? 어떤 분이 뭐 박사학위 딸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밑바탕에 딱 있어야 뭐 그런 것 뭐 어디 가서 뭐 경마를 얘기를 해도 재밌고 그러는 거지. 이런 거 모르고 어떤 분이 전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 친구랑 내기했는데 여기가 높아요? 자기는 평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여기가 높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한번. 그래서 내가 당신이 졌어. 내가 이제 그랬죠. 여기가 높은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마의 능력, 장구, 기승술 이런 걸 점점 뚝섬 시대보다 많이 맞아요. 이런 것들은 보면은 저도 거기에서 지금도 20년을 넘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선입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못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에 많이 이렇게 좀 배어 있어서. 근데 그때 당시하고 이제 틀린 게 예를 들자면 제가 좀 과천에서 어떤 기술 생활을 해봤다면은 어느 정도 뭐 다른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을 텐데 뚝섬에서밖에 안 탔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벗어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 말씀대로 선행마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전에 뚝섬 시대 때는 선행마는 거의 죽음이었습니다. 선행마가 입상하는 건 그건 능력이 있어서 선행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보다 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선행마는 강한 편성에 가면 또 따라도 가서 이기는 말들, 이런 마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웬만큼 선행 가는 말들은 뚝섬에서 그냥 뛰면 거의 죽어요. 거의 열이면 8, 9은 다 죽었어요. 뭐 소림사 이런 말들 빼놓고는 거의 죽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 1, 2군 장거리가 없는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뭐 한간에는 뭐 어떤 거리가 늘면 뭐 상금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러는데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부도령 포기에 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경부도령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보다 그 말을 포기할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경부도령 같은 말들 생김새를 분명히 갖고 있는데 저 단점만 고쳐주면 추천을 해야죠. 뭐 그게 근데 그게 고쳐지는지 안 고쳐질지 그거는 뭐 그 사람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고쳐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이 어느 날 확 바뀌었다든가 뭐 그게 어떤 아직 어디가 아파서 좀 그러고 있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고쳐지면은 당연히 추천을 드려야 되겠죠. 뭐 이런 마필들은 좀 고쳐지긴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거의 취임마가 추천인데 거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몸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안 바뀌더라고요. 뭐 10여 년 전, 한참 오래됐죠. 10여 년도 전에 뭐 이제 취임마는 잊어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도 그게 벗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건 없죠.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런 건 이제 김명님 질문하신 대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그래도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뭐 경마를 하면서 기초적인 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이렇게 질문은 좀 마치도록 하면서 자, 이제 첫째 주입니다. 1월 4일, 1월 5일 양일간 예상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두수들이 거의 440도? 예, 그래서 어제 보니까 287도인가 280 몇 도로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50도 이상이 떨어졌죠. 예, 150도 그만큼 레이스가 좀 혼전이고요. 아, 여러분들 이 1600m는 여기 새로 만들었죠. 1600m를 여기다 1600 1코나 지점 끝에 지점에다 1600m를 만들었는데 1600m는 10마리가 최대 출전 두수입니다. 왜? 바로 이제 코나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1200, 1300, 1400은 14마리까지고 대상 경주는 16마리까지고 뭐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상 시작할게요. 자, 먼저 2020년도 첫날이죠. 1월 4일 토요일 첫 경주는 국내산 6등급 1000m입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연령 오픈 별정 A형 경주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별정 A형 경주. 자, 그래서 이제 저런 다행이다 같은 경우 55kg를 달아야 되는데 얘가 뭐 이제 지난번에 2살짜리이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3살 기준에서 이제 56kg가 됐죠. 56kg. 그다음에 두둥이 같은 경우 56.5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경주는 뭐 크게 뭐 드리고 싶은 말이 없어요. 4번 다행이다인데 요것도 어떤 분이 참 그 얘기 왜 단점부터 얘기를 하느냐 참 이런 것도 저는 뭐 지금 단점부터 얘기하고 장점부터 그 어떤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장점부터 똥말은 뭐부터 얘기한다고요? 똥말은 어디 갔어? 똥말은 장점부터 이야기하면서 추천과 또 인기 많은 단점부터 저는 이게 뭐 순서를 정해놓고 얘기한 게 아닌데 참 그런 것까지 좀 그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참 고민스럽다. 근데 결론은 못 냈습니다. 저도 그냥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부터 얘기할 겁니다. 저 순서대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예,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좀 날카롭게 좀 보셨는데 그런 적은 없고요. 자, 이 4번 다행이다 같은 경우 왜 제가 이 경주에서 뭐 좀 뭐랄까요? 그냥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라 얘기하냐면 이게 원래 지난 연말에 나오는 말이었었어요. 근데 말이 안 돼 있어가지고 조교를 계속했어요. 그 안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부 다 방송이 그렇겠지만 제 방송이 다른 방송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죠. 이 다행이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동체에 비해서 조금은 긴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약간 이렇게 아직 힘이 안 차서 그런지 발씀이 가지런하지를 못해요. 지난번 뛰는 것도 보면 역시 그런 모습이었었고 1000m에서 13초 2라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힘에 비해서 그러니까 체형에 비해서 라스트에서 어떤 걸음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6번 두둥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 경주에서 선행마가 두둥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주 전개를 얘기하는 건데 얘가 여기서 선행을 가는데 주행 악벽 때문에 항상 보조줄을 까꾸로 돌아요. 근데도 가끔 주춤주춤거립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선행이라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좀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단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이런 말들한테는 말들이라기보다 이런 경주 자체는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또 드릴 말도 없고 뭐 마이 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좀 힘도 안 차 있고 특별하게 저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말도 없기 때문에 이 경주는 첫 경주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6등급이고요. 이 히트 더 페이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이현정 기수도 타고 이제 좋은 기수들이 많이 탔죠. 근데 아마 마방에서도 아마 이마필에 대한 어떤 뭐 이기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저 말이 뛸 것 같은데 안 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잘 타는 기수들을 좀 잘 탄다, 뭐 힘이 있다, 힘 있는 기수, 이마필의 능력을 좀 끌어내줄 수 있는 기수를 좀 많이 가끔 태우는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마필의 단점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발을 너무 자주 바꿔요.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관계자들도 아마 생김새 보면 저도 처음에는 이마필을 보고 좀 꽤나 뭐 방구 꽤나 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말이에요. 근데 보면 볼수록 계속 뭐랄까요, 발을 너무 자주 바꿉니다. 근데 자주 바꾸는데 어떤 말들은 보면 부드럽게 바꾸는 마필들이 있어요. 바꿔도 이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발을 바꿉니다. 뭐 이 직선주로해서 조교할 때도 보면 실전에서도 그래요. 근데 실전에서는 조교 때보다는 많이 안 바꿔요. 근데 이 직선에서 어떤 동반 스포할 때 보면 보통 3번, 4번은 바꿔요. 이 직선 구간에서. 직선 구간에서 3번, 4번 바꾸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스피드를 내야 될 때 얘는 발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얘는 동체에 비해서 조금 목이 짧은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신장력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얘한테는 좀 흠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안양재규, 이거 뭐 안으로 기대는 마필이고요. 테라스피드 아직 어리죠. 얘는 보니까 뒤가 조금 덜 차요. 계속 이런 마필들 저도 얘도 마찬가지요. 생김새가 상당히 좋은 생김새를 갖고 있는데 동반 스포 막 해요. 그러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발 쓰는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보면 뒤가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조교 때 가서 보면 역시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거고, 이 럭피언 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좀 많이 벌리고 뛰는 마필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얘기했었는데 아무튼 잊어버렸고요. 럭셔리 캡틴, 이 럭셔리 캡틴하고 뭐하고 좀 지금 제가 너무 헷갈리는데, 아무튼 얘는 2착으로 와가지고 56kg, 별정 C형 경주네요. 그러니까 많이 번 놈은 많이 주고 적게 번 놈은 적게 주고, 이게 아닌데, 이 경주가 아닌데, 55 다 아니죠? 올라갔는데, 올라갔죠? 자, 아무튼 그다음에 11번 노열 축복도 지난 연말에 나오려다가 못 나왔고, 자, 이런 마필들 보면은 조금 뭐랄까요, 어떤 단점이 탁 튕겨져 나오죠. 얘는 몸이 정말 좀 이렇게 유연성이 없어요. 리듬감이 없는 마필이에요. 근데 힘이 있기 때문에 뛰려는 의지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리듬을 안 하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근데 이 1300에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리듬은 안 하지만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끌어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봐야 될 게 뭐죠? 1300m니까 얘가 초반에 2번, 3번 딱 몰면 얘 뒤로 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라스트에서, 그러니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표현을 잘못했는데, 라스트에서 얘가 초반에 2번, 3번만 몰면은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말들은 라스트가 안 나와요. 걸음이. 리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쪽 발만 쓰면서 안으로 기대려는 그런 단점도 있고. 근데 힘이 있기 때문에 체형이 좋은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뛸 때 보면은, 조교 때 보면은 뭐 정말 스무스무하게 그냥 가요. 힘으로. 근데 리듬을 안 해서 얘가 여기 돌아가면 퍼져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1300에 온 건데, 그걸 모르고 기승했을 때는 라스트에서 조금 무너질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시선 집중은 뭐 제가 3차 올 때 한번 추천드렸는데, 이마필도 뭐 그렇게 저는
좀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요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이거 이마필 얘기 드릴게요. 또 괜히 또 오해하실라. 이 시선 집중이라는 말은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이 로열 축복은 자세가 높으면서 리듬이 없지만 얘는 낮으면서 리듬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 3차 볼 때 추천드린 이유는 역시 취입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취입을 좀 추천드린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다 무너져주고 얘가 여기에서 힘안배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무너져줘야 되는 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얘한테 무너져줄 그런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너무 뛰려고 했던 마필이고요. 오늘은 뭐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해 있고요. 이 경주 자체는 그냥 럭키 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1번 럭키 속보가. 왜 중요하냐. 지금 김덕현 기수가 주행심사를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3번 주행심사를 했죠. 주행심사라 그래야 되나요? 연습주행이에요. 주행심사예요. 하여튼간 주행심사 포함해서 3번을 실전이 아닌 주행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3번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처음에 김덕현 기수가 나와가지고 앞에 말이 하나 있는데 그 외곽으로 갔어요. 근데 이 3코너를 선회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바깥으로 사행을 합니다. 근데 그 김덕현 기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면 김덕현 기수 사실 몰고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단지 하나 말이 가는 대로 냅뒀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이 막 가는 걸 제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붙들고만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3코너, 4코너를 전부 다 외곽으로 사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라스트에서 1분 2초인가에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주행이 잘못되니까는 뭐 연습인지 재검인지 했는데 그 다음에 임기현 기수가 타요. 임기현 기수가 타는데 나오자마자 상당히 많이 제어를 합니다. 여러분들 고개의 높이를 보면 얘가 원래 조금 고개가 좀 약간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제어 안 했을 때와 제어 했을 때의 고개의 높이가 약간씩 좀 높아져요. 약간 높은 게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또 여기 3코너에서 4코너에서 또 바깥으로 가요. 여기 화면에 안 비치고 라스트에서 조금 비쳐요. 1분 4초대에 또 합격을 합니다. 1분 6초 안에 들어오면 되니까. 또 주행이 불하니까 그 다음에 박으론 기수가 합니다. 1번 게이트에 선행을 가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밖에 박태종 기수의 말이 있었습니다. 박태종 기수의 말이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커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럭키 속보가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 말을 보고 그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으론 기수가 고삐를 당기는 게 보여요. 나가는 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좀 긴 구간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깥으로 못 나가지만 라스트에서 이제 똑바로 뜁니다. 이 라스트에서는 뭐 3번 다 김덕현 기수나 임기현 기수나 뭐 특별하게 여기서 얘가 문제지 이 직선에서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보면은 정말 잘생겼어요. 성질도 있고 근성도 있고 뭐 그렇다고 성질이 있어서 막 지시에 뭐 이제 반항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요거만 고쳐주면, 그러니까 요런 거만 제가 못 봤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은 띱니다 이렇게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3번을 내리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얘가 실전에 가서 이제 모래를 맞으면은 지금 3번 다 모래를 거의 안 맞았어요. 여러분들 모래가 이렇게 보면 말 뒷굽에서 내가 여기 말이 따라가면은 말씀드렸죠. 바짝 따라가면은 말이 앞에서 튀기는 게 얼굴로 안 와요. 근데 말들이 이 몸에 맞는다고 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얼굴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뒷굽에서 날아오는 모래가 얼굴로 바로 오면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면 씌우고 그러는 겁니다. 이 모래에 대한, 그러니까 모래를 맞으면 그냥 여러분들 보면 눈 가면 귀가 없는 가면 이런 것들 씌운 말들은 모래가
모래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씌우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이제 사인하려고 씌운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어쩌다가였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얼굴로 이렇게 맞으면 말이 좀 막 고개짓하고 쳐들고 또 리듬 안 하고 발로만 막 뛰고 이렇습니다. 근데 바짝 붙으면 사실 모래를 안 맞거든요. 발로 와요. 발이나 가슴 쪽으로 오면은 아무래도 얼굴 쪽으로 오는 것보단 데미지, 여파가 좀 덜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얘가 지금 3번을 다 모래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선행 외곽으로 가서 튀겨져 나가죠. 제일 많이 오는 게 바로 이렇게 어떤 적정한 거리, 예. 그 거리 바짝 붙거나 멀리 있거나 그러면은 모래가 분산이 돼서 멀리 있을 때는 그 여파가 좀 덜하죠. 딱 요 위치에 가 있으면은 최고 많이 붙어 있을 때 가면은 요거 골치 아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다 김덕현 기수나 임기현 기수나 박우른 기수나 다 거의 모래를 안 맞고 뛰었어요. 근데 오늘 1번 게이트예요. 얘가 여기서 선행을 갈까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임기현 기수나 김덕현 기수가 거의 다 붙들고 박우른 기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붙들고 타면서 1분 2초, 1분 4초 이 정도를 뛰었으면 상당히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1300m인데 박우른 기수가 선행을 가려고 몰죠? 그러면 그만큼 힘이 빠질 거라고요. 붙들고 왔을 때보다. 그러면 이 3코너에서 만약에 선행을 갖다 치자고요. 갔을 때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3코너에 4코너에서 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왜?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1000m도 아니고. 그리고 라스트에서 마지막에 그 임기현 기수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김덕현 기수 때 빼놓고 임기현 기수, 박우른 기수가 있을 때 라스트에서 걸음이 물론 주폭은 좋은 주폭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탄력이 그렇게 월등하게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반에 이렇게 1300m에서 무리를 하면 라스트에서 무너질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만에 하나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선행을 갔을 때는 무리해서 선행을 갔을 때 그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예 박우른 기수가 남들 다 들어올 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모래 맞아야 되잖아요. 1번이기 때문에 뭐 4번, 5번이면은 바깥으로 삐져나간다 그러지만 1번인데 내가 선행을 안 가고 따라갈 거야 라고 얘기했을 어떤 작전을 구상했을 때는 이런 어떤 모래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모래를 따라갔을 때는 모래를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가 지금 다 주행심사에서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마필은 분명히 뛰긴 뛸 겁니다. 이런 것만 고쳐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뭐 경보도령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이렇게 좀 어떤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응을 해가고 좀 변화되는지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5군 앞말이고요. 예, 뭐 1번 싱그론 타임부터 뭐 4번 해랑, 5번 마샤, 비루투스, 파워타워, 바람의 미소, 뭐 좀 많이 있네요. 이 경주는 좀 배팅하기 좀 어려운 경주네요. 일단 1번 싱그러운 타입입니다. 많이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고 얘가 매니피의 싱그러운의 혈통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혈통에 대해서 뭐 잘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싱그러운이라는 마필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마필 중에 하나예요. 얘가 30 몇 전을 뛰었는데 31전인가 이전을 뛰었는데 20 몇 번을 28번인가를 5차간에 다 들은 마필이에요. 앞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 기억에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9전을 뛰면서 얘도 4번 3차간에 들었네요. 어떤 가능성을 그냥 얘가 또 그렇다고 해서 생김새가 뭐 좀 못생겼다 그러면은 좀 그렇다지만 처음 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뭐랄까 좀 어떤 아주 크게 보이는 장점은 없지만 일단 그냥 이렇게 특별하게 모나지 않은 그런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말이고. 자, 4번 해랑입니다. 이 마필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00km 나가는 그런 마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속 단거리에서만 뛰면서 말씀드렸다시피 13초 5, 뭐 13초 5 이렇게 뛰는 마필이에요. 13초 4 이렇게. 근데 이제 몰로 기수가 무서운 거지 얘는 보면은 그냥 경부도령입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를 좀 벌리고 뛰는 마필이에요. 약간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스트에서 이렇게 없는 거고 아마 이게 박태종 기수인가 문세영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한번 2차 온 적이 그게 맥시멈이라고 좀 보면 좋겠습니다. 마샤는 좀 체구 작은 마필, 해피와이는 승분전, 비르투스, 이 마필도 뭐 가능성, 잠재력은 안말 경주네요. 비르투스, 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멀로 기수가 선행 가서 한번 쓴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도 보면 약간 아직 힘이 안 차서 그런지 좀 공중공중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이 경주에서 아마 안토니오 기수면은 분명히 이제 선행을 가려고 그럴 테고 빠른 마필이 뭐가 있나요?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안 보이고 파워 타워, 대지역을 이런 마필에게 졌다라는 게 조금 이 마필이 그렇게 너무 믿음을 안 주는 그런 좀 능력을 보여줬어요. 바람의 미소는 좀 그렇고, 뭐 축을 세우기도 그렇고, 딱 부러지게 뭐 비루투스 뭐 이거 뭐 당연히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니까 뭐 축 세워야 의미가 없는 거고, 다른 어떤 마필을 좀 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마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마찬가지죠. 1700m, 국내산 6등급, 이제 별정 C형 경주, 뭐 챔프킨, 뭐 이제 이런 킹 오브 더 필더죠. 3번 이런 마필들 보면 560km, 560km. 얘하고 뛰는 거하고 뭐 그냥 한 470, 80km 이렇게 뛰는 거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확실하게 캐치를 이렇게 눈에 익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상당히 좀 느린 그런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이요. 좀 이렇게 등치가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런 말들을 제가 이제 둔탁하다, 느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다음에 퍼스트 썬더도 지난번에 추천드렸다 실패했다면 그린파크 뭐 이 경주에 노드 힐스톰이 선행을 가요. 근데 얘는 몸이 너무 뻣뻣해요. 그래서 추천이 안 되는 마필이고 11번 대길이 57kg 부담량 420kg짜리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뭐 특별하게 이 경주도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뭐 말이 좋아졌다. 또 뭐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이 있다. 이런 경주가 아니죠. 뭐 여태까지 육군이죠. 육군에 있을 정도면 아직 육군에 있을 정도면은 뭐 볼 거 다 본 마필들이죠. 뭐.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1700m. 역시 이제 국내산 5군이네요. 5군. 뭐 없죠? 싱싱장수. 이거 1700에서는 제가 이제 문세영 기수가 승했을 때 인기 1위였었어요. 제가 1700은 아직은 안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상대가 좀 아리까리하게 만났어요. 아주 센 마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얘가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1번 게이트에 어떤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만세. 얘도 마찬가지죠. 허우적 뛰는 마필이에요. 천년의 고도를 좀 간신히 이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 가자도 있네요. 이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경부도령입니다. 아주 잘생긴 체형을 갖고 있어서 제가 49조 지영철 주기사 관리할 때도 뭐 김옥성 기수나 이런 기수가 기승했을 때 간간히 추천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부도령처럼 얘도 보면은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뒤가 안 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잘 말씀드려 자세히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런 것들이 뒤가 조금 안 들어가거나 경직돼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보면 다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허리가 아프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보자. 바뀔 거다, 변화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허리가 아픈 마필들은 잘 찾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나아지면 뒤가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가즈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경부도리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어떤 발 쓰는 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른 게 뭐냐면
이 경부도령은 상당히 좀 순한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힘이 안 차서 그런지 조금 그 나대는 맛이 없어요. 활기찬 맛이 없지만 이 가지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대요. 그래서 보조주로 해서 좀 많이 조교를 하고 이제 습보를 할 때는 외주로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나와서 뛰긴 합니다. 근데 잘 뛰어요. 기가 막히게 뜁니다. 그 좀 이렇게 뒤를 좀 덜 차면서도. 근데 이제 올해는 못 가죠. 올해는 뭐 저 건너까지 뭐 3코너까지 쭉 그 탄력을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한 2코너 넘어가면은 이제 많이 이제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건너편까지 가끔 이제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좀 봐줘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 마필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부도령도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예측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누구죠? 김학수 조교사 하니까 49주에서 44주로 오면서 계속 김동수 기수만 태워요. 뭘까요? 예, 이제 이거를 그런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예,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따라가는 것보다 무조건 힘한 배예요.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기수가 제일 잘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제일은 뺄게요. 잘하는 기수가 김동수 기수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김학수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동수 기수를 계속 태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될 때를 좀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제 킹스 캐리지입니다. 이거 뭐 이경주에 선행을 갑니다. 근데 얘는 보면 500km 넘어가나요? 500km 정도 되는 그런 마필인데 지금도 보면은 그 약간 뭐랄까 좀 휘청휘청 낭창낭창 되는 그런 그러니까 힘이 안 찼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 일본 게이트에 누구죠? 지금 뭐 홍콩이가 마카오로 간 다나카 기수 그 기수가 윤승할 때 보면은 말이 그러니까 윤승할 때요. 뛸 때가 아니라 윤승할 때 보면은 말이 막 꼬꾸라질라 그래요. 곡꾸라질라 그래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윤승할 때까지 꼭 좀 봐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그랬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죠. 저 말이 뭔가 변했구나. 여러 군데에서 찾아야지 한 군데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마필 뭐 탑뮤직, 금화슐림 뭐 멀쩡합니다. 여기 좋아진 마필은 바람킹인데 뭐 매번 썼을 때 뛴 마필이에요. 뭐 박태종 기수나 다른 외국 기수들이 탔을 때인데 이번엔 조금 많이 좋아졌네요. 근데 좋아지긴 했는데 여태까지 뛴 게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섣불리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 좋아졌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끝까지 좀 봐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700m 군해산 5군이고요. 제가 하나 이제 그 인사 말씀드리면서 이제 빼먹은 게 있는데 빼먹은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필들입니다. 이제 제가 어떤 특정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요. 왜 안 드리냐면 일부러 숨기는 게 아니라 여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혹시키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뭐 ARS나 문자를 할 때는 분명히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꾸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창성 강자입니다. 물론 바람킹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바람킹도 마찬가지고 창성 강자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고개가 높은 단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또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나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기본 체형이 고개가 높다라는 겁니다. 얘가 단점이에요. 근데 이현종 기술을 안착을 시켜놨다라는 건 뭐냐면 뭐 저나 그 사람들이나 말이 좋아졌으니까 조금 강한 기술을 태워서 한번 상금 벌어보자, 입상을 해보자 이런 의미죠. 예. 근데 너무 뒤에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 놀부천하입니다. 1번입니다. 최근에 지금 12월달, 11월달, 뭐 그냥 12월달 한 달만 보자고요. 한 달만 보면 1700m에서 55초를 끄는 말이 얘 하나밖에 없어.
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상을 하면서 우승을 하면서 55초대의 늦은 기록을 작성하는 드문데 얘가 55초를 끊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머지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을 보면 52, 53 다 그런 식의 어떤 얘보다 2초 내지 3초 정도 그런 기록을 냈는데 이건 기록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얘도 이제 2살에서 3살을 넘어왔기 때문에 더 많은 변화를 보이겠죠. 근데 지금 그때 걸 갖고 추측을 해야지 지금 제가 조교를 본다고 해서 이마필이 3초, 4초를 땡길 거야. 그건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린다는 얘기죠. 근데 지난번 뛴 것만 갖고 놓고 봤을 때는 얘가 그동안 12월 달이든 11월 달이든 최근에 어떤 기록들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55초는 너무 느린 기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멋진 금성입니다. 11월 17일 날 이렇게 조그마한 마필 430kg짜리고 놀부천하는 500kg짜리입니다. 한 주? 2주 전에 뛰었는데 멋진 금성은 불량주로네요. 그러면 인정이 안 된다고 보고. 입상 못한 골드 블루 매직도 54초를 뛰었습니다. 마지막에 걸어오면서 15초 2라는 마지막 활용 타임을 내면서도 54초를 뛰었는데 얘는 55초를 뛰었어요. 선행 뒤에 졸졸졸 쫓아가면서도. 천지애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같은 주에 뛰었는데 놀부천하랑 천지애가랑 같은 주에 뛰었어요. 얘는 토요일 날 뛰고 천지애가는 일요일 날 뛰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의 4개 정도? 4개 정도의 이 기록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인지를 시켜 드리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얘 분명히 인기마거든요. 물론 그런 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더 뛸 수 있어요. 덜 뛸 수 있는데 지난번에 왜 이렇게 55초를 뛰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윈드스카이입니다. 이 경주에는 선행 가는 말들이 좀 불편하죠. 흥행질주가 있고 또 외곽에 뭐가 있던데 행복스타, 선파이팅은 아닌데 멋진 금성, 드림머니 이런 마필들 아마 이제 윈드스카이가 지금 이 마필은 계속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뛰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등치로 뛰는 것 같은데 일단 김영근 기수면은 뭐 선행을 가야 되겠죠. 근데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가 따라가면서 라스트에 걸음을 내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능력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번 주 컨디션은 좀 아니고요. 자, 9번 썬파이팅입니다. 인기권에 있어요. 얘랑 놀부천하랑 썬파이팅이랑 같이 인기권에 있는데 물론 둘 다 똑같아요. 맥락은. 얘는 1700을 뛰었다 뿐이고 얘는 1300을 뛰었다 뿐인데 이 썬파이팅이 뛴 그 상대들을 보면 상당히 약했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12번입니다. 12번. 12번이 뭐죠? 백두거부. 저 바닥에서 송재철 기수가 날라왔어요. 제일 꼬바리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취입을 했는데 그 경주에서 해피 하와이 뭐 이런 마필들이랑 같이 취입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누구죠? 말이 뭐예요? 썬파이팅이 보면은 그 중에 뭐 걸음이 낮다라고 다른 상대들이랑 비교했을 때 막 뛴 것처럼 보이지만 나머지 상대들이 다 무너져 줬다라는 겁니다. 이 뒷심이 있으니까 1700에 가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지난번 뛴 걸음 상대를 봤을 때는 확실한 믿음을 주는 인기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지고 이제 창성 간자인데 뭐 뛴 거 없잖아요. 준우승 3번, 2착 3번 온 건데 뭐 좀 체중이 좀 이게 안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모랑 좀 7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 양, 강도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세졌기 때문에 좀 체크가 좀 필요한 얘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7경주였었고요. 예, 12마디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000m고요. 선우 넣기를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선우 넣기 같아요. 지금 왜 프린터 어디 있긴 있을 텐데 지금 급하니까 안 찾아져요. 예, 선우 넣기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뛸 말이에요. 뛸 겁니다. 단지 이제 악벽이 좀 있어요. 악벽이 있어서 이번 주도 이제 보조주로 이제 반대로 돌고 그러다가 목요일 날인가 1000m에서 이제 발주 연습하는데 많이 고쳐졌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을 대비 보면은 참 이거 설명하기가 조금 제가 좀 짧다 보니까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얘가 갖고 있는 근성, 고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해요. 다른 마필들보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을 대부분 보면은 모래나 무리 속에 있는 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단점이지만 얘가 갖고 있는 요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성격이 어떤 그 경주력으로 딱 이어지면 상당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걸 어떻게 잡아주느냐입니다. 이게 잘못돼서 못 잡아내면 악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 좀 다독여서 좀 다독다독 해가지고 차분하게 시켜서 경주력으로 딱 발전을 시켜 놓으면은 무궁무진합니다. 얘가 갖고 있는 근성, 이게 좋기 때문에. 거기다 기본적으로 체형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주춤주춤 매끄럽지 못한데 지난번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내주로에서 보면 지난번에는 막 두들겨 패고 막 펜스에 대놓고, 그러니까 얘가 반항을 해요. 그 어린 데다가 그런 걸 처음 경험해 보잖아요. 반항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두들겨 패서 가르칠 게 아니라 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좀 뭐랄까 좀 애정을 갖고 좀 만져주고 닦아주고 이러면은 말들이 알아요. 사람 손길이 이렇게 부드럽다라는 걸 알아요. 부드럽게 대해주면 말들도 변해요. 근데 지금 당장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뭐 이딴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뭐 좀 많은 데는 아니지만 이 승마장 이런 데 다녀보면은 정말 이 승마하는 선수들은 보면은 자기 말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지중지하는데요. 정말 순합니다. 고삐 다 풀어놓고 오라 그러면 진짜 뭐 이렇게 강아지 모양 오라 그러면 오고 뭐 그럴 정도예요. 정말 순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짬핑하고 이제 장애물, 마장마술하고 이제 그런 거랑 또 얘네들은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에게 애정을 주면 분명히 말도 그거에 대해서 알아. 분명히 알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좀 두들겨 팬다 할까, 막 좀 다그쳐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많이 좋아졌어요. 자, 이스트반도 많이 컨디션 좋아졌고, 이제 DK몰, 이 외곽 쪽에 있는 거는 좀 그렇네요. 이제 이 DK 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460kg인데 얘도 지금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제 말도 아닌데 그 사람네들 말인데 제가 조마조마해요. 이런 말들은. 왜 조마조마하냐면 저게 악벽으로 갈까봐, 저거 조금만 고쳐주면은 좋은 말이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지 자꾸 이걸 좀 말이 성격이 있으니까 다루기가 까다로워요.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서 똑바로 뛰게 하면 경주력으로 좀 쫙 이어지면은 이런 마필들은 분명히 뛸 겁니다. 아직도 이 선우로키보다 더 해요. 더 심해요. 근데 보면은 460kg짜리인데도 보면 정말 목에서부터 동체까지 정말 아주 밸런스가 좋은 유연성, 근성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근성이 지금은 뭐냐면 경주력이 아니라 얘한테 지금 훈련자한테 반항하는 걸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게 고쳐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얘 보면 기록도 좋잖아요. 뒷심도 있어요. 13초 3, 13초 5인데 이게 지금 그게 뭐예요? 뒷심이 좋은 거야. 이렇게 반문화 1000m에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얘가 갖고 있는 뛰지 않으려고 하는 무리 속에서 지금 막 똑바로 뛴 게 아니고 잘 삐딱삐딱하게 뛰었는데도 보여준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경주력으로 딱 가버리면
분명히 어떤 뭐 항구라 아니라 얘한테도 어떤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자, 반면 이런 이스트반이나 선우로키나 DK 별지와는 다르게 이 DK 퍼미르나 옥룡이나 이런 마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대성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이 DK 퍼미르나 옥룡이나 다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경주 자체를 갖고 논하는, 입상 여부를 갖고 논하는 게 아니라, 이 경주에서 입상 여부를 갖고 논하는 게 아니라, 이 DK 퍼미르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 얘는 보면은 이 DK 별지하고 얘하고 한번 이 체형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 DK 퍼미르 같은 경우 고개가 상당히 높아서 항상 코굴레를 해요. 코굴레인데 등치가 크니까 어때요? 허우적 돼요. 여러분들 목요일 조교에 보면 행복스타, 땡큐보스, 요 세 마필이, DK 퍼미르랑 세 마필이 동반 습보를 해요. 검빛에 나와 있으니까 보십시오, 한번. 목요일자에 보시면 얘가 못 따라가요. 왜? 힘을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말씀드린다 해서 너무 질문이 많아서 뺐는데, 지금 계속 화요일날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어요. 과천이나 뭐 강남이나 저기 이 사무실 부분 전부 다 서울 부분이.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이 목요일이나 월요일날 조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조교에다가 보면은 와 저거 탄력 기가 막힌데 이제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탄력이 정말 좋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여름에 막 비 오는데 비가 억수로 올 때 뛰지 않습니까? 그럼 똥말도 탄력이 잘 나와요. 왜?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근데 이 겨울철에 지금 화요일날 10도까지 떨어지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날 말들 습부할 때 보면은 둔탁해요. 왜 보통 보면은 말들이 이 삼코너에서 시작을 하죠. 가속을 내죠. 여기서부터 구보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구보를 시작해서 한 바퀴 더 올 때는 여기서부터 600m 지점부터 가속을 쫙 붙여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구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350m인가요? 350m가 되니까 내주로는 350이고 외주로는 400m라고 봐야겠죠. 최외곽이 450m니까. 그 400m 정도를 오는 중에 여기쯤 오면 한 600m 정도 오면은 말이 탄력이 여기 올 때하고 여기 올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겨울철 습보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100마리가 습보를 했다고 치면은 여름에는 보통 4, 50마리가 눈에 띈다고 가정을 한다면 겨울철에는 한두 마리가 눈에 띌 뿐이에요. 이거는 정말 뭐 특별한 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여름철에는 4, 50마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뭐 육군말이 뛰는데도 정말 탄력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겨울철에는 일군말이 뛰어도 탄력이 안 좋아 보여요. 그게 뭐냐면 주로 탓입니다. 주로 탓. 저는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서 뺐는데 조금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채공이나 힘을 많이 써야 되는 DK 퍼미르나 옥룡 같은 이런 마필들은 이런 주로에서는 사실 안 어울려. 그러나 이건 뭐 이 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란 얘기죠. 얘가 이제 선행을 가기 때문에 옥룡도 뭐 당연히 이제 붙어가려고 앞에 붙어가려고 그럴 텐데, 일단 DK 퍼미르가 선행입니다. 지난번에 선행 못 가니까 라트에서 두 마리 사이에서 뒤로 가죠.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크게 대성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300m. 요 경주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제 오두 마번하고 종합 예상 마번하고 완전히 좀 다르더라고요. 파이팅 램퍼, 뭐 월드 캡틴,
다이나믹형은 저도 예상하고 글로벌 볼 수도 있고 문학 리워드요.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에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경주에서는 이런 마필들, 그러니까 월드 캡틴도 2번입니다. 월드 캡틴도 지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DK 포뮬이나 옥룡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나 말씀 또 드리지만 김용근 기수의 성향이라면 거의 선행이죠. 예,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빠른 마필이 뭐가 있던데 글로벌 보스, 그러니까 선행, 문학 리워드 이런 마필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월드 캡틴하고 또 문학 리워드하고 문학 리워드가 인기권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1000메타도 1000마트라도 이 마필은 강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때 말씀드린 이유 설명드렸죠. 얘는 몸통 자체가 작고 주폭이 작겠죠. 예, 전부 다 짧아요. 몸통 체장도 짧고 목도 짧고 그래서 주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로 얘한테도 좀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적당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지금 그래서 저도 사실 긴가민가 한 게 지난주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난주에 거기다 덧붙여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얘가 한 발만 쓰기 때문에 단거리라도 이런 체형 플러스 두 가지의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과신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얘가 갖고 있는 체형은 변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 변한 게 뭐냐면 이제 오른발을 잘 친다는 겁니다. 오른발을 그러니까 자유자재의 왼발 오른발을 다 쓴다라는 얘기죠. 그런 겁니다.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체형의 어떤 경직된 건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그 1300에서 입상했을 때 보면 선행 외곽에서 딸딸딸딸딸 이렇게 잘 쫓아왔어요. 아주 최고로 잘 탔습니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안쪽에 뭐 이렇게 얘가 어떤 입상에서 실패하려면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을 만나야 되겠죠. 근데 최적의 펼칠 수도 있어요. 이기혁 기수가 두 번이나 타왔기 때문에 충분히 알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이나믹 커밍도 말 컨디션 좋아졌고요. 에코빌 이거 지난번에 추천드렸었죠. 근데 한 번 더 이 마필은 뭐 분명히 한 번 더 추천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마필들은 끝까지 조심하십시오. 그다음에 파노라마 서머는 가능성은 갖고 있는 체형이지만 말이 이렇게 뭐랄까 얘는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던 뭐 DK 별지 이런 마필하고 뭐 선우로키 이런 마필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우로키나 DK 별지나 이런 마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체형. 그러니까 얘는 460kg밖에 안 되지만은 밸런스를 잘 갖고 있는, 잘 맞아떨어지는 밸런스를 갖고 있어요. 플러스 뭐예요? 근성입니다. 일단 두 가지는 뭐 어리니까는 여기에 뭐 지구력이니 뭐 이런 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예, 이런 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체형과 근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파노라마서는 체형은 상당히 좋아요. 얘네들보다 더 좋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근성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라트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변할 수 있어요. 뭐 이제 그거는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뭐 그 동반습보를 자주 해준다든가 뭐 힘이 차가면서 얘가 뭐 갑자기 뭐 변화를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변화를 보일 경우가 조교겠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더 좋은 체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 아주 유연하고 오히려 뭐 선우럭키나 이런 DK 별지 얘보다 더 좋은 체형을 갖고 있어요. 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 9경주였었고요. 10경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말이 하나 있잖아요. 이 블루파이어 같은 경우 3번입니다. 블루파이어 같은 경우 얘가 DK 포밀이에요. DK 포밀은 밤색이고 얘는 흑갈색이죠. 흑갈색이에요. 어떤 모색만 털 색깔만 틀릴 뿐이지 주행 자세를 보세요. 거의 흡사요. 비슷해요. 예,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얘도 코굴레 하고 뛰는 마필 고개 들고 운동 안 하잖아요. 점도 이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열 몇 번 뛰었어요? 16번 뛰면서 이 창만 8번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수들의 영향도 있었고 얘가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어떤 근성이나 유연성 이런 게 없어요. 아무리 500kg를 넘고 좋은 체형을 갖고 있어도 그런 근성이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고개가 높기 때문에. 갖고 있다 치더라도 좀 편안하게 경주를 펼쳐주는 그러니까 최적의 전개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만 실수를 하면 이런 마필들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안토니오 기수하고 문세영 기수하고 둘이 서로 옥신각신했던 그 마필일 겁니다. 1300인가에서. 예, 그게 맥시멈이에요. 근데 1700 같은 데 가서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쉽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적의 전개 조건이 나오면 되지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올라갈수록 상위군으로 올라갈수록 그렇게 쉽게 나오겠냐는 얘기죠. 자, 이 컴플리트 캡틴입니다. 지금 1300 한번 뛰어보고 누구죠? 이현종 기수가 그다음에 임기현 기수. 지난번 뛴 거 보면은 조금 그렇죠. 예.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파노라마 선과 이 컴플리트 캡틴의 또 어떤 체형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노라마 선은 500kg의 체형을 갖고 있지만 밸런스가 잘 맞아 갖고 있어요. 근성이 없을 뿐이지. 근데 이 컴플리트 캡틴을 보면은 몸 자체가 앞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파노라섬은 이렇게 날렵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게 전부 다 골격이 크기 때문에 500kg가 나가지만 얘는 둥둥하게 생겨가지고 커요. 그러니까 500kg 나가. 어떻게 했어요? 둔탁해요. 움직임이. 좀 뭐랄까 리듬감도 없고 좀 둔탁하고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을 보면은 좀 전개도 잘 나오고 그냥 힘으로 뛴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좋은 전개를 펼쳐서 힘으로 뛰어야 되지 어떤 얘가 갖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근성은 별로 없어요. 근성도 없지 유연성도 없지 그냥 힘으로 뛰는 거야. 그냥 힘.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너무 믿으시면 안 되죠. 이그라이도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땐 멀로 기수가 말의 능력을 끌어낸 거지 얘도 보면은 예 경부도령이에요. 뒤로 이렇게 좀 벌리고 뛰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꾸 경부도령 얘기하면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예, 스트라이더 이 12조 말이 지금 다 컨디션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기본 능력은 있죠. 예, 근데 컨디션들은 좋아지고 있다. 요 컨디션 많이 좋아졌고요. 자, 9번 한일 달빛입니다. 요거 뭐 저는 이 마필은 뭐 그냥 뭐 저한테는 뭐 붙박입니다. 붙박이. 예, 붙박이. 자, 교룡득수입니다. 이게 지금 얘가 뛴 상대를 보면 상당히 좀 약해요. 근데 아까 그 놀부처나 제가 토요일째 놀부처나 55초를 뛴 마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룡득수하고 놀부처나하고 같이 주중 내내 붙어 다니면서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했는데 예, 뭐랄까 아까 놀부처나는 예, 좀 뭔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어떤 단점을 말씀드리긴 정말 조심스러워요. 예.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또 관계자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주춤 이렇게 쭈삣쭈삣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뭘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말씀 못 드릴 부분도 있어요. 예.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요. 근데 하여튼간 교룡득수하고 이 놀부천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만 놓고 한다면 이 교룡득수가 훨씬 볼 때 아까 제가 이제 놀부천하는 어떤 더 뛸 거다 안 뛸 거다 조교를 봐가지고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교룡득수 같은 경우는 보면은 걸음이 늘고 있네 이게 보이는 마필이에요.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런 분들이 들으면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마필 없죠. PK 전사 이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도 스트라이더 한일 달빛 이런 마필들 위주로 또 추천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11경주, 11경주 1800m 2등급입니다. 네. 이제 허시대보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허시대보죠. 6전 5승한 마필인데 그 한 번이 아마 선행을 초반이었었나요? 문세영 기수가 선행 못 가고.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요즘에 이제 허시대보가 지금 출발을 잘하죠.
출발을 잘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승규 조교사도 보면 좀 저는 좀 비교를 하면 안 되나? 안 되죠. 아주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에요. 어떤 악벽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악벽을 고치기 위해서 한번 딱 뛰고 나면, 다른 마필은 제가 뭐라 그랬죠? 한 달에 한 번 출전해요. 그럼 2주를 쉬지 않습니까? 2주를 쉬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뛰었으면 2주를 쉬고 15일까지 쉽니다. 15일까지 쉬고 16일부터 훈련을 해서 마지막 31일 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일이 아니라 이제 그 2월로 넘어가겠죠. 2월 1일 날 뛰는 겁니다. 이런 패턴입니다. 보통의 보편적인 말들이 그렇습니다. 2주를 쉬고 또 2주를 훈련하고 나오는, 이제 출전하고 2주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 허시대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조금 뭐랄까요, 좀 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예를 들면 1월 1일 날 뛰었어요. 1월 1일 날 뛰었는데, 다른 말 아까 2주 쉰다 그랬잖아. 얘는 보통 한 조금 거짓말 보태면 한 3, 4일 쉬는 것 같아요. 1주 쉰다 그러자고요. 한 1주 쉬고 바로 조교를 해요. 그리고 2월 1일 날 나와요. 그러니까 3주 이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주 훈련을 하는데 보면은 훈련 시작부터 바로 이렇게 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조금 초반부터 너무 강하다. 전체적인 3주 훈련, 양도 많은데 강도도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남들보다 좀 특별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허시대보한테만큼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허시대보가 악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얘한테 주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너는 뛰는 게 일이야. 악벽 부리면 안 돼. 지금 나가서 발전습도 하고 또 뛰고 자꾸 해야 돼. 왜? 얘는 약간의 악벽을 갖고 있었던, 발주 악벽을 갖고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얘가 푹 쉬어버리면 그걸 잊어버려요. 또 나와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의 악벽이라는 거는 계속 언젠간 또 재발해요. 한번 고치더라도 언젠간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석이에요. 얘한테는. 악벽을 갖고 있는 말한테는 계속 주지를 시켜주는 거야, 넌. 그러니까 우리 뭐 강아지들 보면은 먹이 주면서 앉아 그러면 걔네들이 뭐 처음부터 앉겠어요? 뭐 먹이를 이렇게 밑에다 놓고 앉아 그러면은 얼른 앉을 때 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몸에 배게 하는 겁니다. 적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제가 아까 여기 너무 좀 초반부터 좀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말한테 이제 이런 어떤 그 경주마로서의 생명이 일찍 끝날까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뭐 그만큼 이제 아무튼 얘한테 어떤 여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갖고 있는 적응력을 계속 몸에다가 익숙하게 해주려면은 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맨날 뭐 마방에서 분명히 운동하는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냥 실전에 나가서, 주로에 나가서 발주 연습하고 또 뛰고 이래야 내가 지금 뛰는구나, 계속 뛰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거를 몸에 익숙하게 좀 적응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밖에서 보는 저는 저게 언제 발주를 안 튀어나오기만 해봐라, 넌 죽는다, 그렇게 하는데 좀 생각은 갖고 있는데, 계속 지금 6주 만에 출전하면서도 훈련량이 엄청 많은 마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3주를 뭐 내리 꽉 채우지는 않아요. 쉬는 날, 월요일 날, 25조는 월요일 날 조교 안 하기로 유명하죠. 화요일 날 안 하고, 충분히 쉬어요. 또 쉬기도 해요. 그런 겁니다. 계속 꾸준히 그냥 내일 일주일 내내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한 3, 4일 뛰면 또 한 이틀 쉬고, 그런 식으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센 마필은 5번 흥복드림이고, 저는 우리는 그렇게 세게 안 보이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뭐랄까요, 산전수전? 다 겪은 마필은 4번 서울의 별, 아주 강한 데 뛰었고, 좀 체구가 작아서, 주로가 무거운 게 얘한테는 아마 좀 불리할 수도 있지만, 거의
바닥에 있으면 뭐 3차기라도 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취입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1경주였었고요. 네, 12마리 출전해 있는 12경주입니다. 1400m 월드 원더풀 딕시 퓨리트미 뭐 없죠? 예, 얘네 둘이 너무 세요. 지금 데디 글로리 7주 만에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땐 조교가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7주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뭐 4주나 5주에 나왔다면은 정상 그런 적인데 7주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부족하고 역시 이제 이마필은 제가 충분히 많이 설명드렸죠. 분명히 뛸 마필이에요. 근데 그게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느냐죠. 약간 그 경직 때문에. 그러면서도 지난번에 왔는데 상대가 좀 약했고 주로가 가벼웠었고요. 레이징 엔젤 이런 마필은 좀 안 뛰어야 되는데 뛰어요. 그래서 원더풀 딕시와 플래티넘 유노 승분전이지만 이 두 마필의 어떤 그 잠재력 갖고 있는 능력은 아직 보여줄 게 오히려 더 많은 정상적인 데다가 컨디션도 정상적인 데다가 보여줄 능력이 아직 많이 있다. 물론 이제 프로팀 유로 같은 경우는 약간 자세가 높고 공중되는 기린처럼 뛴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기린처럼 막 키가 크니까 느리죠. 느려 보이죠. 여러분들 사자나 표범이나 얘네들이랑 뛰는 거나 기린이랑 뛰는 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막 슬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팀 유로도 그 정도는 아니죠. 기린보다 이렇게 큰 건 아니니까 걔네들은 1톤씩 뭐 1톤인가 나간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500kg짜리 걔네들보다 좀 적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유형의 타입의 어떤 주행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2경주였었고요.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해 있고 마크 스토리, 바람, 극기상잔, 브레이킨, 뭐 큐피드 가이, 문학보스, 글로벌 에이스, 뭐 엄청 세네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이게 지금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브레이브 킨입니다. 제가 지금 여태까지 누차 말씀드렸죠. 이 결론을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마필이 뭐 입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 여태까지 지금 12경주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은 이 브레이브 킨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할 거라는 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체구 작아요. 성질이거든요. 이게 근성으로 뛰는 마필이에요. 근데 작아도 얘도 유연성은 있어요. 유연성이 아주 없진 않아요. 근데 작은데 뭐가 있어요? 딱 그게 한계예요. 근성으로만 뛰는 마필이에요. 팔팔팔팔팔팔 거리면서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어났죠. 1200m 선행을 가더라도 너무 센 상대를 만났어요. 글로벌 에이스 있고 그다음에 문학보스도 지난번 좀 상대가 약했고 문제는 큐피드가인데 얘도 뭐 이런 것들 뛰는 거 보면 왜 뛰는 줄 아십니까? 얘는 정말 근성이 아까 얘기했던 뭐 선우너키나 DK 별지 이런 애들 잽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태형에도 뛰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근성이 좋다고 해서 뭐 장거리까지 이렇게 월등하게 통하지는 않아요. 물론 얘의 그 근성을 살려주는 전개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러면 곧 어떤 그 장거리에 적응해가면서 그 근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경주에서 아주 강한 편성에서도 이렇게 매번 자기 걸음을 뛰는 거는 뭐냐면 근성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파노라사몬 같은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게 어떤 얘네들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예요.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과 없는 마필. 아무튼 마크 스토리가 이 경주에 선행은 못 가죠. 브레이브킨이 더 빠르죠. 예, 마크 스토리, 뭐 극기상진도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뭐 이마필도 역시 아까 얘기했던 그 뭐죠? 구마필하고 거의 비슷해. 프로티넘 유노하고. 그러니까 걸음이 크고 느려. 조교 때 한번 보면 슝슝 이렇게 뛰어요. 얘한테는 이런 경주 조금 강하지 않은가 싶어요. 글로벌 에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뭐 이런 마필들이 뭐 명마다 인류마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아직은 얘도 이제 경부도령처럼 약간 뒤를 벌리고 뛰어요. 벌린다라기보다 뒤가 좀 얕죠. 벌리는 거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약간 그 앞이 들리는 그런 주행 자세예요. 근데 이 뒤가 벌어지는 마필들은 앞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거든요. 직진이 안 되는 것뿐이지. 예, 이렇게 해서
2020년도 첫날 1월 4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